인도는 불과 한 달여 전까지만 하더라도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의 제조업 허브로 부상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이 아닌 인도로 털을 잡고 생산 공장을 세우겠다는 계획을 낸 것만 보더라도 확실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심지어 중국에 있던 글로벌 기업들조차 하나 둘 인도로 향하며 인도가 새로운 기회의 땅이라는 명칭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많아진 것이 그새 그들에게는 당연하게 느껴진 것일까요? 뜬금없이 삼성의 현지 직원들에게 열악한 환경을 제공했다며 파업을 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월급이 터무니없이 적었으며 쉬는 시간 없이 일을 시켰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대로 물량을 제 시간 내에 달성하지 못하면 욕을 듣기도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과연 이런 일들은 사실일까요?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샤드라고 합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삼성 파업에 동참했던 직원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진정되어 가고 있지만 그 실상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좋을 듯하여 이렇게 용기를 내보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용기를 내기까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부모님과 부모님, 5명의 동생들까지 대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최근에 있었던 파업에 대해서 사죄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 이렇게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삼성에 들어가기 전까지 굉장히 힘든 생활을 했습니다. 18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일하시던 도중 쓰러지시면서 생활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가 다행히 깨어나시긴 했지만 몸의 왼편을 아예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버지를 대신해 일터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치가 떨릴 지경입니다. 사실 그렇게까지 치가 떨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카스트 계급에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달리트 계급이기 때문입니다. 인도는 예로부터 카스트 계급을 엄격히 지켜왔는데요. 믿지 못하시겠지만 암암리의 계급은 현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리트 계급과 결혼하는 순간 배우자도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 저는 직장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아버지의 치료비며 가족들의 생활비는 갈수록 불어났고 저는 바닥을 기어다니듯이 부탁을 해야만 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곳에서든 저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남들보다 2배는 일을 해야 했고 쉬는 날도 따로 없었습니다. 오직 한 곳에서만 일하고 있었는데도 마치 로봇이 된 듯 저는 쉬는 시간 없이 일만 해야 했습니다. 힘들어서 쓰러질 것 같은 나날이었기에 저는 용기 내어 하루만 쉬고 싶다고 말을 했고 그날 상사에게 맞았습니다. 마치 벌레를 죽이듯이 그는 아무 거리낌 없이 저를 짓밟더군요. 그러더니 돈 몇 푼을 던져주고는 일하게 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면서 내쫓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고도 못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조용히 벗어나 다시 일자리를 찾을 궁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카스트 계급이란 것은 그런 겁니다. 태어난 순간 정해진 계급에 순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죠.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제가 없으면 누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까 싶어 다시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든 무시받지 않을 곳을 찾다가 정착하게 된 곳이 바로 삼성이었죠. 제가 살면서 이런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행운이라고 생각할 만큼 대우가 다른 곳이었습니다. 제가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줬어요. 제가 느껴본 적이 없는 감정이었죠. 특히 한국 관리자들은 남달랐습니다. 격려차 공장을 둘러본 높은 직위의 사람들도 거들먹거리지 않고 방해가 되지 않도록 둘러보고 갔었습니다. 심지어 저에게 따스하게 힘내라는 말을 해줄 정도였죠. 저 자신을 온전히 봐준다는 느낌이 이런 것일까 싶더군요. 저 외에도 달리트 계급의 직원들이 은근 있는 편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계급이란 것이 없어지는 느낌이었죠. 인도 사회를 생각한다면 이건 파격적인 대우였습니다. 달리트는 카스트 계급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불쾌한 존재인데 다른 계급들과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공장 안에서는 가능한 일이었죠. 몇몇 사람들은 불쾌하다고 여기는 듯했으나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그렇다고 대화를 하거나 같이 식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더군다나 저는 처음으로 우상이라고 할 만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바로 관리자인 강 팀장님이셨어요. 저희는 편하게 강 팀장님이라고 불렀는데 그분은 저희 팀 한국인 관리자였습니다. 그는 특히 사람을 챙길 줄 아는 분이셨어요. 어려운 일이 없는지 항상 확인하셨고 계급에 상관없이 함께 식사를 하며 한 사람씩 모두를 알려고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만두는 사람 없이 애사심이 깊어지게 만들었죠. 이런 분이 내 상사라니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 팀장님은 특히 제가 부양하는 가족이 많다는 것을 아시고는 동생들을 위한 학용품부터 간식까지 한국에 다녀오시거든 제게 쥐어주시곤 했어요. 그런 모습에 저는 항상 감사해하며 강 팀장님 같은 사람이 되고자 마음먹기도 했죠. 그러던 중
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화장실을 가던 길에 우연히 강 팀장님께 누군가가 말을 거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잘 들리지는 않았지만 제가 들은 것은 칼 같은 한마디였습니다. 더러운 계급과는 말 섞는 거 아닙니다. 그 말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 하더군요. 억양을 봐서는 인도인이었습니다. 한쪽에 숨어 몰래 그 장면을 지켜보니 달리트 계급을 정말 싫어하던 하산이더군요. 항상 뒤에서 괴롭히고는 했는데 대놓고 팀장님께 이야기할지는 몰랐습니다. 그러자 강 팀장님은 주변을 두리번거리시더니 작은 소리로 대답하더군요. 하지만 그 소리가 너무 작아 들리지 않았습니다. 호통을 치실 줄 알았는데 소곤거리시다니. 의아한 마음이 드는 순간 하산의 표정을 봤습니다. 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저는 한동안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싱숭생숭한 마음을 지우려 했었습니다. 무슨 대화를 했던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강 팀장님도 하산과 같은 생각이니 속삭이신 거겠죠. 하산의 그 웃음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한국인들도 똑같구나 싶은 생각에 배신감마저 들더군요. 그리고 그때쯤 현장에서는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여러 명이 뭉쳐다니더니 노조라는 단어가 퍼졌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을 걸지도 않던 사람들이 저에게 모두가 함께하자라며 어떤 행동을 종용했습니다. 당시에 자세히 알지 못했지만 이내 그것이 파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인도에서 파업은 흔히 일어나는 일이긴 합니다만 그건 대우가 좋지 않을 때만 일어났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지 않았거나 일 때문에 사고가 나거나. 하지만 그런 일들은 일어난 적도 없었으며 오히려 파업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없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동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저희한테 그렇게 잘해주는 사람들인데 굳이 배신할 이유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다른 인도 공장과 비교하자면 삼성은 정말 복지도 좋고 월급도 센 편이었습니다. 열심히 정해진 작업만 하면 생활 걱정은 덜 할 수 있었죠. 하지만 제 생각과는 다르게 파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더군요. 오히려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이 바보 같았습니다. 저와 친하게 지낸 몇몇 직원들도 파업에 동참했고 저에게도 종용하기 시작했죠. 저는 그들에게 파업에 동참하지 말라며 이건 잘못된 선택임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제가 설득을 당하게 되더군요. 저희가 파업을 한 원인이 월급이 너무 적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월급이 문제였던 것은 몇 명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들조차도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감봉된 것뿐이었죠. 사실 모두가 파업에 참여한 이유는 단 하나, 돈 때문이었습니다. 저 또한 설득당한 이유가 부끄럽지만 돈 때문이었죠. 저는 동생들이 꼭 대학을 가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어서 공부를 포기해야 하는 실정이었죠. 그런데 파업 협상 조건 중 하나가 월급을 올려달라는 이야기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월급이 한두 푼이 아닌 3년 동안 2배를 올려달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걸 듣게 되니 마음이 동하더군요. 집에 있는 남동생 남비르가 떠올랐습니다. 공부를 잘해 의대를 갈 수 있었지만 돈이 없어 포기해야 했던 내 동생. 그런데 그런 동생을 의대에 보낼 수 있다는 희망이 제 안에서 쏟아올랐습니다. 남비르가 의대 정문 앞에 서 있는 상상만으로도 절로 웃음이 피어오르더군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강 팀장님이 생각났습니다. 항상 챙겨주던 그 미소가 생각나 쉽사리 파업을 결정할 수 없었죠. 그런데 하필 그때 하상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던 그의 뒷모습이 생각났습니다. 한국인들은 겉으로 위하는 척하면서 결국 이용하려는 것뿐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파업에 동참하자고 말이죠. 처음에 파업에 참여했을 때는 정말 두려웠습니다. 이게 맞는 선택인지 스스로도 의아했거든요. 파업했다는 이유 하나로 자연스럽게 잘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파업 장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며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파업할 때마다 걸려있는 깃발에는 인도 공산당의 표식이 존재해 든든한 뒷배가 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공산당의 지원을 받는 CITU가 도와주겠다며 해당 파업을 지지하고 나선 것이었죠. 모든 것이 우리 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 팀장님과 다른 한국인 관리자들에게 미안하던 마음은 사라지고 오직 파업 협상에만 열을 올리는 제가 있더군요. 저는 이 파업이 길어봤자 일주일이면 끝이 날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파업은 가면 갈수록 길어졌죠. 하지만 모든 상황이 우리를 위해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언론까지도 우리를 취재하러 왔습니다. 기업의 나쁜 점을 강조하며 어떻게든 몰아세우려고 혈안이 되어 있더군요. 그런 모습이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않았지만 기업 이미지를 안 좋게 만든다면 빠르게 협상을 하고자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진실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더 놀랄 만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조에서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조건부를 기업 측에 요구했더군요. 월급 2배는 그렇다 치더라도 주 6일 근무를 5일로 줄인다니.
제 입장에서는 이런 것도 요구할 수 있는 것인가 싶었습니다. 그 외에도 직원이 사망했을 때 직원의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해달라는 조건도 있었죠. 이 조건들이 현실화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더군요. 그렇게 저는 양심이란 것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더 열성적으로 파업에 함께했으며 점차 선두에 서기 시작했죠. 그곳에서는 저를 깔보던 사람들도 모두 저를 동료로 받아주었습니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소속감이었죠. 하지만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위를 하던 도중 600명이 구금되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모디 총리는 파업을 계속 자행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보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들리는 소문에는 삼성에게 철수하지 말아달라며 무릎을 꿇었다는 말도 있었죠.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더 의지가 불타는 것 같더군요. 그런 영향 덕분이었을까요? 다행스럽게 금방 풀려나기는 했으나 의아한 점이 존재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겠지만 인도 경찰은 무자비합니다. 구금을 하게 된다면 방망이로 사람을 흠씬 두들겨 패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보는 눈이 많아서 그런지 시위대에게 그런 일을 행한 경찰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며칠 쉬어야겠다고 생각할 때쯤 집으로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그건 하산이었죠. 그는 당시 저희 팀에서 유일하게 파업을 하지 않은 사람이었는데요. 그렇기에 그를 보는 것이 더 싫었습니다. 저를 회유하러 온 것이 틀림없었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하산은 저에게 파업을 그만두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못 들은 척하니 강 팀장님이 얼마나 생각해줬는지 기억해보라고 하더군요. 둘 다 저를 벌레 취급하지 않았느냐고 소리치자 그는 인상을 찌푸리더니 자신은 어느 정도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은 맞지만 강 팀장님은 아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결국 그날 봤던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는 한숨을 쉬더니 말을 이었죠. 하산은 한국인들이 계급에 상관없이 잘해주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항상 한국 관리인들에게 불만을 이야기했고 그때마다 돌아오는 것은 우린 모두 같은 사람이다 라며 가족을 지키고 싶은 마음은 다들 같아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 아니냐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날도 불만을 이야기했더니 강 팀장님이 하산이 달리트 계급에게 미움을 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의 이야기를 작게 나누자고 하면서 소곤대신 거라고 하더군요. 한국인 상사들의 태도는 결국 하산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고 그 후로 달리트 계급을 괴롭힌 적이 없다고 했죠. 모디 총리는 시위대를 투입시켜 우리를 하대했지만 삼성은 경찰들에게 상처 입히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고 하더군요. 총리가 내린 명령이니 기업 측에서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던 거죠. 어쩐지 경찰들이 그렇게 상냥했을 리가 없는데 말입니다. 하산이 돌아가고 저는 한참 동안 고민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과연 우리 가족에게 떳떳한 일인지, 그리고 강 팀장님이 한국 관리자들이 얼마나 저희에게 잘해줬는지도요. 고향에 있는 자식 생각이 난다며 저에게 간식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꼭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해주던 그 말들이 떠오르더군요. 잠깐만 생각해도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있었을 텐데 저는 돈 때문에 저 자신마저 속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떳떳한 돈으로 동생의 학비를 벌겠다는 생각으로 저는 파업을 그만뒀습니다. 저를 받아줬던 회사를 이대로 망칠 수는 없었으니까요. 몇몇 사람들도 저와 같이 파업을 멈추고 출근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덕분에 저희는 남아있는 파업자들에게 배신자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저는 제 양심을 속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회사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파업은 난리였습니다. 한쪽에서는 삼성이 철수할 거라는 소문이 돌았고 이내 현실로 다가오는 듯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실현되지는 않았으나 삼성이 인도에 막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죠. 자세한 사항은 모르지만 파업으로 인하여 오히려 많은 것을 잃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대기업들이 철수할 순서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삼성이 철수를 결정하지 않고 남아있어 준 것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심지어 파업을 했던 많은 직원들을 그 어떠한 차별 없이 다시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곳을 두고 파업을 했다고 생각하니 답답할 정도입니다. 제가 잘못된 선택을 했었지만 한 가지 큰 것을 배운 듯합니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한 것을 잃지 말자. 현재까지도 삼성은 인도 현지 직원들과의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노력 중인데요. 해당 사연처럼 익숙함에 속아 소중한 것을 잃게 되는 것을 아직도 모르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현재 많은 대기업들이 철수하는 지금 인도가 빠르게 정신을 차렸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이렇게 한국은 기업마저도 다른 나라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한국의 영향력을 부러워하는 한 나라가 한국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한국이 자기네들의 속국인 것처럼 호도하는데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죠. 그 나라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이 6.25 한국전쟁을 미국에 맞서고 중국이 한국을 도운 것이라는 영웅주의로 미화시키는 것에 참전국 전체가 분노했다고 합니다. 실제 캐나다에서는 단독으로 보도하고 나섰고
중국의 역할을 찬양하는 것은 마치 독일 나치가 폴란드를 침공한 것을 기리는 것과 똑같다며 중국 역사 왜곡에 세계인의 불신과 분노가 커져간다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각국의 한국에 대한 기사가 유독 많이 보도가 되며 중국의 역사 왜곡 주장은 힘을 잃어만 가고 있는데요. 최근 국가를 대신해 은혜를 갚고 나선 한국인들이 전 세계적 화제입니다. 세계 여러 매체에 따르면 한국인들이 국가를 대신해 각국의 한국전 참전용사들에게 파격적인 지원을 시작했다 밝혔습니다. 태극기와 함께 보도된 이 기사에는 한국으로 모시겠습니다 라는 간단명료한 헤드라인이 눈에 띕니다.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라면 누구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으로 초청하여 항공, 숙박을 포함한 모든 경비를 전액 지원할 것이며 한국에 머무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세심하게 준비해 최고의 대우를 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지켜주신 이 땅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꼭 연락주세요. 해당 기사는 한국인들이 국가를 대신해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자 외신에 간곡히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을 보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던 참전용사, 한국전 참전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참전용사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누구든 볼 수 있는 언론 매체를 선택한 것이고 현재 각국의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해당 프로젝트를 전달할 계획임도 밝혔습니다. 이에 외신은 한국인들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져 대대적인 보도를 하기에 이른 것이죠. 그리고 이 파격적인 지원 소식에 수많은 궁금증이 이어졌습니다. 대기업? 공식협회? 재벌? 하지만 밝혀진 프로젝트의 주인공은 모두의 예상을 깬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소규모 기업, 인프레쉬였는데요. 작은 기업이 뭘 할 수 있겠냐 싶겠지만 이 기업의 후원을 위한 실행력과 포부는 여느 대기업 못지 않습니다. 이곳은 얼마 전에도 16개국 참전용사 대상으로 대대적인 의료 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한국인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기업 한국에 이런 기업이 있다는 것이 부럽다 등의 여러 해외 네티즌들로부터 극찬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생활고로 가벼운 안질환도 치료 못해 시력을 잃어가는 수십 명의 에티오피아 참전용사와 가족들을 위해 현지의 병원까지 협약을 맺어 대규모 수술을 지원하고 전쟁 중 다리를 잃어 집에서조차 거동이 어려운 필리핀 참전용사에게 전동 휠체어를 선물했으며 의족을 착용시켜주어 수십 년 만에 2다리로 선기적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부산에서 생활고로 식료품을 절도한 국내 참전용사의 기사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달음에 달려가 손편지와 생활비 선불카드를 전달하여 뉴스에 보도되는 등 한국전쟁의 진심인 기업으로 익히 알려져 있는데요. 심지어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작은 기업임에도 기업의 이익보다 후원에 앞장서며 적자 속 어려움에도 영웅들을 외면할 수 없다며 지속적인 후원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기업은 역사를 담아낸 굿즈를 출시하며 수많은 한국인들과 함께 또 하나의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특별한 의미를 담은 후원 굿즈를 출시했는데요. 해당 태극기 키링은 6.25 전쟁 당시 참전용사들의 굳은 의지를 서명으로 새긴 경주 학도병 서명문 태극기를 그대로 구현해 제작되었습니다. 서명 하나하나를 정교하게 재현하여 세밀한 디테일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이 태극기 키링은 참전 용사들의 헌신을 현 세대에 알리고 해당 굿즈의 수익금 일부는 참전 용사분들께 후원되고 있습니다. 인프레쉬를 통해 한국의 역사가 전 세계에 알려지며 도움을 받는 참전 용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가 이 기업의 후원 활동에 큰 원동력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상품의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